자, 여러분의 열정 응원합니다. 구리국어 3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세국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훈민정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정신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자 원리라고 합니다. 제자 원리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인데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요, 말 그대로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 학습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해례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자 원리를 담고 있는 제자해,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그리고 합자해, 글자를 합해서 사용하는 원리에 관한 겁니다. 합자해, 그리고 용자래라고 해서 글을 사용하는 예시. 자, 이렇게 6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뭐라고도 하냐면 5개의 해설과 1개의 예다라고 해서 5회 1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훈민정음 내용은 보면요, 이렇게 국지어음처럼 한자로 먼저 쓰여 있고요,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한자에 대한 뜻풀이가 아래 이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순 우리말로 풀어 쓴 것이 바로 왼쪽에 배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자가 쓰인 까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말에 대한 해설서인데 왜 한자가 쓰였느냐? 그것은 왜냐하면요, 양반들이 한자를 미리 알고 우리말을 공부하게 된다면 한자로 이 해설서를 서술해 놓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한글을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자까지 함께 표기를 했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알려면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 서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중세 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 국어로 풀이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워낙 많이 들어봤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 전문 읽진 않을게요. 그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이 드러난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가장 앞부분입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과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다라는 자주정신을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일을 위해 가엾게 여겨. 자, 누구를 가엾게 여기는 겁니까?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에 대한 연민을 갖는 마음, 해서 애민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것은 무슨 정신입니까? 좀 쓸만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실용정신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정신은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 이 세 가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원리로 글자들을 만들어냈을까?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에는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이 창호지가 덧발라져 있는 문틀을 본따서 한글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미음, 비읍 이렇게 문틀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설도 있었고요. 한자를 그냥 베낀 것이다, 그런 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무엇을 본뜬 것이다? 그렇습니다. 발음기관을 본뜬 것입니다. 상형문자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 다음에 제자 원리부터 살펴볼 건데요.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양을 본떴다는 것이죠. 무엇의 모양? 우리의 발음기관의 모양입니다. 거기다 가획을 하는데요. 모양을 본뜬 글자에다가 획을 하나씩 더해서 소리를 좀 더 세게 만듭니다. 획을 더한다는 뜻이고요. 이체는 모양이 조금 다른 글자들도 만들어서 단어 사용을 좀 유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음기관 어디를 상용했는지를 봐야겠죠. 어금니 부분, 여러분 어금니 아자 씁니다. 혀 부분 설자 쓰죠, 혀설. 그리고 입술 부분을 우리가 순음 이렇게 얘기하게요. 입술 순자 쓰고요. 그리고 이를 우리가 치라고 하죠. 치아, 치과. 목구멍 후 해서 설, 순, 치, 후라고 하는 발음기관을 본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금니 모양을 본뜬 기본자부터 볼게요. 자, 어금니 모양을 어떻게 본뜰까? 어금니 모양을 본뜨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뭘 본뜨게 되냐면요,
어금니 모양을 본뜬 게 아니라 어금니 부근에서 혀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본 거예요. 자, 혀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혀 뿌리가 이게 박혀 있고요. 혀 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어진 모양을 보면 기역자 모양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기역 글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어금니 글자의 기본자로 기역을 만들어내셨고요. 자, 그리고 설음, 혓소리로요. 니은을 만들어내는데 혀 끝으로 입천장의 혀끝이 닿으면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나 하면 혀끝이 입천장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니은이라고 하는 설음을 만들어냈고, 입술 모양은 여러분 입구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미음을 만들어냈고요. 이 소리는 이 모양이 뾰족하잖아. 그래서 시옷 모양을 본떠서, 저 세모 모양을 본떠서 시옷을 만들어냈고, 목구멍은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음, 그래서 기역, 니음,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5글자를 미리 기본자로 만들었습니다. 가획자는 여기다 획을 하나씩 그으면 되는 건데요. 자, 기역에 획을 하나 그으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키읔이 됩니다. 소리가 좀 더 세지는 거예요. 자, 니은에 획을 더하면 뭐가 돼요? 디귿이 되죠. 그런데 하나 더 그을 수 있죠. 뭐예요? 티읕이 됩니다. 자, 미음에도 그을 수 있는데 요 위에다 그으면 뭐가 돼요? 비읍이 되고, 옆에다 그으면 어떻게 돼요? 피읍이 되죠. 그렇죠? 자, 시옷에도 그을 수 있어요. 하나 그으면 지읒, 하나 더 그으면 치읒 소리가 나죠. 자, 이응에 덧대면 여러분 히읗밖에 기억이 안 날 텐데, 중세국어에는 하나만 긋는 여린 히읗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떤 소리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개의 획을 더 그으면 히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체자는요, 여러분 여기 꼭지가 달려있는 옛니응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혓소리에서 리을이 있었어요. 그리고 치음에서 완전한 세모 모양인 반치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체자의 소리와 왜 이런 문자들을 만들어냈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 중세국어 의문을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테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원리만 다루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몇 글자입니까? 그렇죠, 17가지의 자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게 뭐죠? 키보드네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자판 모양일 텐데요. 왼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쿼티 형식의 키보드라고 해요. 모음의 제자의 원리를 알려면 이 자판의 원리를 알면 좋습니다. 근데 이 쿼티 키보드 같은 경우는 영미 문화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쿼티, 여기 쿼티인 거 알죠? 알파벳 따면 퀄티가 됩니다. 쿼티 키보드가 있는데, 우리는 이 핸드폰에서 쿼티 키보드보다는 오른쪽 방식을 많이 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천진 방식의 키보드다. 얘를 왜 천진이라고 하냐면요, 자, 맨 위에 있는 모음 보입니까? 이 모음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뜬 모양이에요. 하늘은 둥근 모양이라서 점으로 표기를 하고요, 땅은 평평하니까 이 무자 모양으로 표기를 합니다. 사람은 서있죠. 서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서있는 모양에서 천지인 키보드라고 부르는 까닭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음을 알아보면요, 기본자는 이렇게 역시나 상형인데요, 사람과 하늘과 땅을 본뜬 천지인, 이것이 모음의 기본자가 되겠습니다. 아래아, 이라고 부르죠. 여기다 초출자는 뭐냐면 의와 이에다가 아래아를 하나씩 더하는 거예요. 소리가 하나씩 더해지는 건데, 이렇게 오른편에 더해질 수도 있고요, 왼편에 더해질 수도 있죠. 위편에 더해질 수도 있고 아래편에 더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초출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점 하나씩 더 찍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다 제출자는 뭐냐면 점을 하나씩 더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 여, 요, 유와 같은 제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 개수를 총 봤더니 몇 개입니까? 11개예요. 자, 자음 아까 몇 개였죠? 그렇죠, 17개였습니다. 세종대왕이 쓰신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자를 만드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단어들을 합자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더 많은 발음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글자들은 이렇게 28자로 마련을 하셨다는 점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훈민정음의 기본적인 제자 원리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훈민정음의 합자해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의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